지수는 체력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첫 부분에 나오는 한정식 집에 가서 체력적인 그런 부분을 감수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간극이 생겼다는 걸 그 부분 통해서 보면 지수가 이렇게 다정하게 막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구찜은 그 사이에 그 어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제가 아구찜을 갖다 놓은 이유는 그 고민을 했어요. 진짜 먹기 어려운 거를 놓고 한번 셋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뭐 원래는 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아구찜 어때?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빨갛고 뭔가 이렇게 입에 묻을까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 안에서 셋을 모아놓으면 되게 좀 진짜 어색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걸 잘 못 먹겠지라고 저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네 그런 식이었던 거였고 어떤 대사들 이런 거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딸의 친구나 되게 딸이랑 있으면 되게 어색한데 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한데 이제 딸이 딱 빠졌을 때 우리 딸 어때요?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버지 그럴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넣었던 거고요. 나머지 디렉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어색하지 않나요? 저 진짜 그 아구찜이 너무 먹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맛있지도 않았고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아마 그게 테이크가 몇 번 가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찌끄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콩나물을 먹었는데 그게 마침 소리가 너무 잘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고기를 먹진 못할 거야. 저도 되게 불편한 지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냥 지수 입장에서는 제일 먹기 편한 거를 들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 콩나물밖에 없어가지고 콩나물 먹었는데 마침 아삭거렸던 거죠. 네, 되게 아마 지수가 막 아구찜을 좋아해서 아버지 굳이 사왔는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구를 잘 먹지 못했을 거야 라는 거기서 누구보다 제일 불편할 것 같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약간 좀 빨리 먹고 뭔가 그래도 지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좀 다 먹은 느낌이 나야지 식사가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여기까지 이렇게 사오셨는데 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윤주를 보면 나가서 먹고 싶은데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먹기 불편한 걸 골랐던 거예요. 근데 소리가 좀 컸죠. 그 씬도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려운 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랬을 거다라고 이렇게 딱 놓는데 윤주가 그 영어라는 친구한테 키스를 하는 장면 같은 것도 되게 어려운 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출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건드리는 순간 합이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묘한 어떤 느낌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구찜 장면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베스트를 뽑기 위해서 가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테이크마다 미묘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거였고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드셨을 거고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체력적인 유머를 계획해서 집어넣었던 것들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윤주는 자기 지수가 어떤 방에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을 텐데, 처음이니까 늦어지면서 굉장히 와야 되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 지수는 그냥 이 사람을 우선 자기 집에서 빼낸 거죠. 빼내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여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윤주는 잘 모르고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고 지수한테는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덜 힘든 느낌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뭔가 윤주가 끌려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올라갈 때는 뭔가 좀 그나마 친밀해 보였던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내려오면서는 같이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내려오는 어떤 거 안에서 그런 미묘한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바뀌는 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의도를 했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요? 네, 다른 분 질문. 네, 뒤에 서 계신 분. 지수가 보면은 되게 윤주를 소리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 대사는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하다. 이런 대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현주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대사를 써주고 와, 이 대사는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하게 쓰였다. 이런 게 있으셨는지 써놓고 엄청 저 이렇게 연애담을 저 요즘에 본 적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럴 때 봤을 때도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정말 초반에 그 화장실 이후부터는 저도 막 오글거려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런 순간이 있는데 그 와인 주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참 쓰고 나서 민망했던 어떤 이거 언니랑 마시려고 아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애인이랑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 뭐 그랬던 거. 네, 그게 후린다라는 표현 진짜 이게 어느 집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예, 변영주 감독님이 후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영화를 찍을 때. 예, 근데 굳이 하자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후리는 대사들이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그거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달빛 부엌에서 아니 화장실 말고 달빛 부엌 맞나?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앉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던지는 타입이에요? 네, 그게 이렇게 확 하는 그게 약간 별로 대사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사를 살려야지 그 다음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되게 그 뭐 눈빛이나 아니면 뭔가 그 어떤 몸의 텐션 같은 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보세요, 자기의 그런 연기. 편하게 보냐고요? 제가 하는 연기를요? 내가 지수. 저는 이미 연기를 볼 때는 관객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요. 늘 아쉽고 늘 부끄러워요. 옛날에 제가 앞에 보면 참 나 되게 민망하다 그랬더니 유선영 배우도 감독님 저도 앞에 잘 못 봐요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네. 예, 뒤에 남자분 한 분. 영화 재밌게 그 화장실 씬에서 연기 문이 안 잠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그 최근에 그 강남역 생각도 안 하시는 나오기 전. 아 그래요? 굉장히 나오기 전이었죠. 연애담은 2년 전에 촬영을 해서 사실은 저는 영화를 다 완성하고 여타 유명한 케어 영화들도 뒤에 보게 돼서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지수가 좀 짓궂지만 되게 다정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지수가 다정한 것 같아요. 이상희 배우는 계속 그 지수의 매력을 지부에서 계속 외모로만 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밥 먹을 때도 무슨 반찬 먼저 먹는지 보려고 하는 거랑 집에서 얘기했을 때도 자 이제 언니 얘기 좀 해봐요 언니 목소리 듣게 라고 하는 어떤 거 화장실 문 잠그고 자라나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네. 또 하나 질문 네. 드리면 제가 보기에 카메라가 가장 흔들렸던 부분이 자기 룸메이트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지수가 모텔에다가 그냥 재우고 3만 원 주고 재우고 나갈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나오면서 다시 서울로 가면서 뭐 이런 씬이 더 감정적으로 카메라가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룸메이트에게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할 때 카메라가 제일 많이 흔들렸는지 이렇게 분위기가 이거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먼저 주셨던 거고요. 제가 동의를 했던 거고 촬영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촬영의 컨셉? 이번에 인터뷰에서 나온 거를 보면 최대한 담담하게 찍고 인물이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먼저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배제한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때는 되게 윤주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촬영의 어떤 분위기나, 그러니까 영화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윤주가 움직이면서부터 들어갔던 거고, 뒤에 만약에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윤주가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일렁이지만 윤주가 하는 행동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뭔가를 들어간다면 영화 전체적인 컨셉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움직임만 했던 거고, 그 고구마를 들고 재회를 했을 때도 카메라는 핸드헬드거든요. 핸드헬드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컨셉을 가지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뒤쪽. 예, 예. 제가 드릴 질문 두 가지인데, 저는 오히려 아구찜 씬에서 되게 지수가 밥을 먹는 중 마는 중 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가 울렸을 때 지수가 계속 전화가 울리는데도 계속 밥을 먹는 중 마는 중 하거든요. 그때 혹시 전화를 정말 못 들었던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고 싶어서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상희 배우님 캐스팅할 때는 다른 오디션을 보다가 이상희 배우님을 결국 캐스팅했다고 들었는데, 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오디션을 통해서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혹시 어떻게 근거를 보고 어떤 계기로 신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배우들 중에서 어떻게 선영 배우를 오디션에 캐스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구찜 장면에서는 네, 그 전화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뭐. 왜냐면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뭔가 내가 했을 때 뭔가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비우는 게 되게 좀 지수로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데 이제 전화가 안 끊어지니까 이제 피했던 거고, 가면서도 되게 좀 불안해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연출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거고, 그 다음 캐스팅은 네, 그 연애담을 만들면서 이상희 배우는 뭐 시나리오 때부터 다른 아이템, 연애담 이전에 다른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다 알고 서로 알고 이랬는데, 그 당시 이상희, 제가 바캉스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그때 이상희 배우는 정말 좋은 어떤 내가 하고 싶을 때 배드씬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든다라고 얘기를 이전에 하셨었고, 저는 그렇다 보니까 연애담은 확실히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 배드씬이라는 어떤 성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맨 처음부터 이상희 배우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친구로서 아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게 좀 무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어떤 오디션을 공지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화인들이 다 하는. 거기에다가 올리면서 여타 다른 배우들도 결국에는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희 배우님한테 조심히 이제 사실은 이러이러한데라고 되게 뒤늦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유선영 배우님은 네, 유선영 배우님 전화 그런 건 아니었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그 배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최한 건 아닌데 배우분들 오디션 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아카데미 차원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장편을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를 받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프로필이랑 뭐 자기 동영상 프로필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거를 보고 매력적인 어떤 그 배우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지수에 어울릴 거라고 그냥 좀 생각하면서 유선영 배우님을 이제 직접 얼굴을 보는 자리로 해서 부탁을 드려서 유선영 배우님이 오셔서 오디션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는 이상희 배우님이랑 유선영 배우님을 거의 동시에 이제 캐스팅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시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중요했던 거는 윤주와 지수의 어떤 외적인 케미, 연기적 케미,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의 조화가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류선영 배우님은 오디션 때 했던 그 오디션이 되게 크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면접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자리인데, 되게 그 실제의 어떤 만나 뵀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분의 어떤 그 말하는 말투, 아니면 어떤 짓는 표정이나 뭐 제스처나 굉장히 지수라는 캐릭터를 이 사람이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이 류선영 배우님이 나온 다른 영화들을 굳이 찾아보지 않고 캐스팅을 한 케이스죠. 다른 배우님들은 사실은 어떻게 연기하시는지를 제가 다 봤었거든요. 찾아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안 찾아본 게 류선영 배우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답 되셨나요? 네. 저희가 벌써 지금 거의 1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저희 한 시간 관계상 한 6시 한 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두 번째부터 힘들었는데 드디어 질문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제 지수랑 윤주랑 둘이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 눈빛들이 바뀌는 순간들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주위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관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냥 경험들도 생각나고 많은 것들도 생각나고 좀 씁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고요.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쯤에 지수가 소개받은 남자 차를 타고 가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못한 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딱 그 거짓말이라는 걸 들었을 때 지수가 윤주에게 그렇게 뭔가 그런 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는 거짓말인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그런 자기가 사귄다, 뭔가 연애를 한다, 여자를 만난다, 이런 것에서 오는 거짓말인지, 그냥 일상생활도 그런 거짓말인지 뭔지 스케치를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 거였을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 잘못된 짓이라고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남자한테 나쁜 짓이 뭐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과 나쁜 짓, 못된 짓, 이 사이에서는 저는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이라고 하는 어떤 거는 사실 뭐 그런 그 거짓말이라는 어떤 게, 저는 지수가 여태까지 살면서 했던 실제 거짓말들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했을 때 뭐 없다라고 하거나, 뭐 그러니까 침묵도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형소수자라는, 숫자가 적으니까 소수자겠죠. 근데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의 어떤 나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를 원해서이건, 아니면은 그러니까 원하는데도 못 들어야 되는 거건,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거건, 어쨌건 본인한테는 저는 좀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수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답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거, 윤주에 대한 어떤 모질었던 어떤 순간에 대한 거, 그 안에서가 다 좀 복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어떤 특정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봤을 때 너무 지쳐있는 지수가 하는 어떤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